서울 일각의 오래된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 썰렁탕. 손으로 쓴 듯한 붓글씨가 빛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집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이곳의 주인인 한하늘 때문이었다. 한하늘, 28.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작은 국밥집을 차렸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묵은지를 다듬고 반찬을 직접 무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이 적은 날에도 매출이 바닥을 쳐도 하늘은 절대 성질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인사했고 가끔은 돈이 부족한 손님에게 그냥 밥을 내주기도 했다. 그런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천사 같은 국밥집 사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매주 수요일 해가 지고 가게가 한산해지는 시간에 찾아왔다. 하늘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계산대에 다가왔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설렁탕 하나, 수육소자. 말수는 적었지만 그가 내미는 카드에는 서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늘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준호씨,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찾아오면 하늘은 주방 안쪽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서준호, 재계 5위 서한금융그룹의 후계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 60층짜리 본사를 가진 거대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 그런 그가 이 자신 같은 국밥집 사장을 만나고 있는지 하늘은 가끔 현실감이 없어 멍해질 때가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6개월 전, 비 오는 어느 날 젖은 옷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온 준호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맛있네요.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그때 하늘은 몰랐다. 그가 그런 가문에서 온 사람인지 그냥 외로운 직장인인 줄 알았다. 하지만 2달 전 우연히 본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하늘의 마음은 뒤흔들렸다. 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고 하늘이 도망치려 하자 이렇게 말했다. 난 내가 국밥을 끓이는 이유를 안다. 그리고 그런 너를 좋아해. 그 말 이후로 하늘은 매주 수요일을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허세도 없었고 국밥을 먹는 눈빛은 여느 손님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선 위에 있었다. 그 사실을 하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서준호의 어머니 서정임이었다. 서정임, 서한금융그룹의 회장,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경영인. 그녀는 아들이 몰래 만나는 여자의 신상을 손에 넣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고졸, 보육원 출신, 자산 없음, 국밥집 운영. 그녀는 냉정히 속삭였다. 사람이 밥을 굶어도 자존심은 굶지 않아야 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기준조차 모르는구나. 정임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철저히. 며칠 후 하늘의 가게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발끝이 다른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 한 명이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하늘은 따뜻한 미소로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릴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찾아왔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다 말했고 때로는 반찬이 짜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하늘은 늘 웃었다. 설렁탕에 고기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오늘 날이 추워서요.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서정임이었다. 화려한 정장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얼굴로 하늘 앞에 섰다. 그녀는 하늘의 반응을 지켜보며 단정했다. 이 여자는 가식이 없다. 하지만 진심이란 건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정임이 눈은 날카로웠고 계획은 차가웠다. 그녀는 하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무너뜨려 볼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본색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곧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서정임은 하늘설렁탕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 한산해졌고 널 안 되는 손님들은 말없이 국밥을 비우고 자리를 떴다. 정임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테이블, 걸친 바닥,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어디 하나 번듯한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공간에는 불편함보다 안정감이 먼저 느껴졌다. 사람은 환경을 담는다는 말을 정임은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공간이 한하늘이라는 여자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솔직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임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저기요. 하늘이 주방에서 나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오늘은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정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변을 의식한 말투였다. 하늘은 잠시 정임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셔도 돼요.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정임은 순간 대답을 잃었다. 조건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의 얼굴에는 동정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저 손님을 대하는 얼굴이었다. 정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시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그날 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남동 언덕 위에 대저택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봉인된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박도린 관련 개인 기록. 정임은 그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오래전 그녀가 일부러 닫아버린 기억이었다. 24대 자신,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남자.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사람. 그는 늘 말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을 먼저 보는 어른이 되고 싶어. 정임은 그 말을 비웃었던 적이 있었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 이상주의를 버리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오늘까지는. 며칠 후 하늘설렁탕 앞에 구청 차량이 섰다. 위생점검이라는 명목이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다. 냉장고 온도, 한풍구, 도마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경고였다. 사소한 문제들이었지만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숫자는 늘 빨간색에 가까웠다. 그래도 그녀는 계산기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도 하루는 넘겼네. 그 모습을 정임은 맞은편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하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다음 날 비가 내렸다. 가게 앞에서 한 아이가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하늘은 주저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병원에 다녀올게요.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계산이 안 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하지만 하늘은 종이에 급히 글을 써 붙였다. 응급 상황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장사는 끝났다. 가게 문은 닫혔고 국밥은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이를 보며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임은 병원 복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시험을 통과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자신의 기준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이 여자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부정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짜 이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위기가 오면 선택은 더 잔인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선택 앞에서 한하늘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서울의 추겨울은 빠르게 찾아왔다. 찬 바람이 골목길을 스치며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고 하늘 설렁탕의 유리창에도 김이 서렸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숨결이 공간을 채웠다. 한하늘은 평소처럼 육수를 체크하고 묵은지를 썰고 밥을 푸느라 분주했다. 전날 병원에 데려간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다. 아이는 괜찮다는 말에 그녀는 안심했지만 가게 매출이 하루치 통째로 날아간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늘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서를 펼쳤다. 지난달보다 매출이 15% 줄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첫 고개를 들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그 시각 하늘의 가게 옆 건물 옥상에서는 서정임이 작은 망원경으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관찰로 알 수 있었다. 하늘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물었고 더욱이 위험했다. 서정임은 그런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며칠 뒤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영업신고 관련 서류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늘은 놀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서류를 받았다. 뒤늦게야 알았다. 건물 수류주 백도현이 일부 서류를 고의로 빼먹었다는 것을. 하늘은 직접 백도현을 찾아갔다. 사장님, 제가 보관했던 서류 중 일부가 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백도현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건 내가 잘못 챙긴 거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제 책임이 아니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보류건 출신이라 그런가. 문서도 못 읽어. 그 말에 하늘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고 백도현은 그런 하늘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은 무력감이었다. 가게로 돌아온 하늘은 주방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순간 유리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하늘씨. 서준호 울었다. 수요일도 아닌데 그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그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하늘은 웃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과태료, 백도현, 매출 하락, 식자재 비용 증가, 온갖 숫자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는 만약 우리가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날 좋아할 수 있어요? 준호는 멈칫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말끝을 흐렸다.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진심이라는 걸.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설렁탕집 묘사장, 후계자 꼬셔서 인생 역전. 제목부터 자극적인 글이었다. 하늘의 사진, 가게 료관, 심지어 보류건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악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불쌍한 척 잘하네. 요즘은 국밥 끓여서 재벌 사모님 되나 봐. 불쾌하네.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가게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가게에 혼자 남은 하늘은 조용히 불을 끄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진동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이 찾아왔다.
병원에 데려간 아이와 그 어머니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많이 좋아졌어. 하늘은 그제야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괜찮아. 나 하나 손해보면 럴명이 따뜻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고 있었다. 정임은 모든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시험에 무너지길 바랐다. 그러나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수는 서준호의 삶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었다. 하늘 설렁탕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됐다. 육수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좁은 주방에는 파 써는 소리와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겹쳤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한하늘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느렸다. 전날 밤거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늘은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괜찮아. 말은 말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한 번 붙은 아기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가게 문이 열렸다. 늘 같은 자리에 앉던 서정임이 들어왔다. 낡은 워트와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하늘은 이제 이 할머니의 존재가 이상하게 익숙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오늘도 설렁탕 한 그릇 드릴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피곤함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정임은 그 미소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혼자 사는 노인,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온 젊은 엄마까지. 하늘은 쉼없이 움직였다. 그러던 중 가게 문 앞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여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턱에서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하늘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아이에게 달려갔다. 손을 대보니 몸이 뜨거웠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저 혈당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계산을 못했다는 불만,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닫느냐는 말도 들렸다. 하늘은 계산대 옆에 종이를 붙였다. 응급 상황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오늘 드신 분들은 다음에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다. 정임은 그 모습을 문밖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뒤따라 나섰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하늘은 아이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라. 하늘은 아이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상태를 설명했다. 영양실조와 심한 빈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하늘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이의 보호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이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병원 복도에서 정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손해와 이익, 가게의 하루 매출, 자신의 생계.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아이를 택했다. 정임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려왔다. 그날 저녁, 하늘은 가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사는 끝났고 냄비 속 국물은 식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다음 날 아침, 하늘 설렁탕 앞에는 붙은 종이가 하나 더 늘어 있었다. 오늘은 휴업입니다. 문을 닫은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가게 문 닫고 병원 간 국밥집 사장. 누군가는 미담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수라고 비꼬았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도 않았다. 서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했다. 시험의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세상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주주들, 언론, 재기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서준호를 향해 쏟아질 것이다.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하듯 중얼거렸다. 사람을 먼저 택한 대가는 얼마나 클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이 하늘만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설렁탕의 주방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날이 추워지면서 손님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오히려 더 꾸준하게 찾아왔다. 하늘은 눈앞의 냄비에 집중하며 반찬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다. 전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일과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그리고 백도연의 압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늘씨, 오늘도 국밥 3그릇 주세요. 늘 오던 단골 손님들이 자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전날의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낯익은 얼굴이 아닌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낀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늘은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백도현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하늘은 몸이 굳었다. 백도현, 이 건물의 진짜 수류주의자, 하늘의 가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여기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조항이 누락된 것 같아요.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백도현은 그것을 기회 삼아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계산적인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백도현은 그 침착함을 무시한 듯 웃었다. 침착하다고 한 여자가 감히 내 사업을 건드리다니 재미있군요. 그 말에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손님 앞에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백도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그 순간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손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자극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악성 글이 올라왔다. 국밥집 여사장, 재벌 아들 꼬시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과거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공개되었다. 댓글은 폭주했다. 진짜야? 수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라면서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할 일은 여전히 국밥을 끓이는 것이었다. 눈앞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정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하늘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시험이 더 강해질수록 그녀의 본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임은 혼란스러웠다. 예상치 못한 경계와 용기를 동시에 본 것이다. 시험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하늘의 의지와 가치관,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시험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다시 주방에 남아 장보를 정리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생각했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어. 그러나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손님을 대할 때마다,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할 때마다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사라졌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소년 하나가 들어왔다. 병원에 있던 아이였다. 아이는 하늘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늘 언니, 오늘도 맛있는 국밥 먹으러 왔어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시험해도 내가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늘만이 아닌 그녀의 아들 서준호가 마주할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늘 설렁탕 앞 골목은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날 백도현과의 마찰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스쳤다. 그날 아침, 가게 안에는 이미 여러 손님이 앉아 있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주변 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까지. 하늘은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음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백도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하늘의 과거를 폭로했고 악성 댓글이 도배되어 있었다. 하늘의 얼굴과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 그녀가 재벌 아들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추측까지 공개되었다. 진짜야. 그저 수요하는 거 아닐까? 국밥집 사장이 재벌 아들을 꼬시다니. 하늘은 댓글을 읽지 않았다. 눈앞의 손님에게 집중했다. 따뜻한 국밥과 김치를 내놓으며 아이들의 웃음과 인부들의 감사 인사를 떠올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눈앞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겹쳐졌다. 그날 오후, 가게에 배달되어야 할 신선한 고기와 채소가 도착하지 않았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 계약 건과 관련해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하늘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백도현 사장이 요청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완전히 맞지 않으니 공급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늘의 가슴은 조여왔다.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압박이었다. 백도현은 그녀를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하늘은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 지금 물러서면 가게와 손님,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맞서면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서준호였다. 그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씨, 괜찮아요. 어제 온라인 글들 봤어요. 다 믿을 필요 없어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씨,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거래처, 백도현, 손님들, 이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제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돼요. 준호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같이 맞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앞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기자들이 몰래 촬영을 시작한 것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웅성거렸다. 국밥집 묘사장, 재벌 아들과의 관계 폭로라는 플래카드가 보였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손님들의 시선, 온라인의 비난, 거래처의 압박, 백도현의 위협, 기자들의 카메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깊은 숨을 내쉬며 국밥을 담아 손님에게 내놓았다.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강했다. 눈앞의 작은 온기, 감사의 눈빛, 웃음,
그것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정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정임은 생각했다. 이제 시험이 아니라 관찰을 넘어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 여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날 밤, 하늘은 주방 한켠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앞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맞닥뜨릴 폭풍은 단순한 개인적 시험을 넘어 세상 전체와 맞서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늦은 오후, 가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 설렁탕 주변 골목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도연의 압박, 온라인 악성 댓글, 거래처의 공급 중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다. 하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서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거운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준호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하늘씨, 저 길에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늘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디예요?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병원에 있었어요. 다친 건 없지만 조금 정신이 혼미했어요. 하늘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사고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구의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백도현이, 언론이, 혹은 우연히 몰려든 악재가 준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차를 몰았다. 병원 응급실 앞, 준호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지만 피곤과 충격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하늘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늘씨,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하늘은 눈물이 글썽였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준호씨,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 마세요. 위험은 위험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때 병원 로비 안에 기자들이 몰래 들어왔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준호와 하늘을 촬영하며 글자와 사진을 공유했다. 국밥집 묘사장과 재벌, 상속자의 사고 현장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다. 댓글은 폭주했고 일부 언론은 이미 기사를 내보냈다. 하늘의 얼굴과 준호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눈앞의 상황은 막막했지만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준호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손님과 가게, 자신의 신념도 지켜야 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책임이 되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임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념. 정임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 보여주는 선택 앞에서는 자신이 한때 잃었던 용기와 순수함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하늘은 병원에서 준호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가게로 돌아왔다. 장부를 정리하며 스스로 다짐했다. 세상이 아무리 날 시험해도 내가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아. 눈앞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나의 힘이야. 그러나 정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늘과 준호,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그 속으로 휘말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 선택의 순간에 누가 웃게 될지, 누가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하늘 설렁탕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온라인의 악성 댓글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일부 손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거래처의 공급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백도현의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드리워 있었다. 하늘은 매일 아침 주방 안에서 깊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였다. 오늘도 그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명확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날 오후, 정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늘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고 주저앉았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경계, 그리고 예문. 왜 그녀는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하늘씨, 오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정임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너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하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정임을 바라보았다. 시험이라고, 제 삶을 가지고.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의도는 준호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화가 치밀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닌 자신의 신뢰와 진심을 의심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제가 선택한 것뿐입니다. 눈앞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정임은 하늘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하늘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시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선택하는 마음,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심. 그것이 하늘의 힘이었다. 그러나 정임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백도연의 압박, 언론의 관심, 악성 댓글, 모두가 하늘과 준호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하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정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녀와 거리를 두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이내 하늘은 결심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가게 안에서 하늘은 주방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그녀와 준호,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시험하는 폭풍이 될 것임을. 정임 역시 깊은 밤 혼자 집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의 단호함과 진심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재력도 인간의 진심과 신념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했다. 가론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하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하늘 설렁탕 내부는 여전히 따뜻했다. 국물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온라인상 악성 댓글, 거래처 압박, 백도연의 음모.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국밥을 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서정임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코트 차림에 얼굴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하늘씨,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임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늘은 잠시 멈췄다. 눈앞의 사람, 과거의 시험을 주었던 사람. 그녀는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의심, 경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임은 가게 안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다. 백도현과 일부 언론이 촬영한 영상과 글들을 바로잡을 겁니다.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내 진심을, 그리고 준호와 너를 지켜줄 겁니다. 하늘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해도 될까요? 정임은 잠시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너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최근 하늘설렁탕과 관련된 여러 소문과 글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하나늘 씨는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해 왔습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선행은 계산이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또한 백도현의 불법적인 압력과 거래처 중단 요청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인물에게 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 앞에서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임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그녀의 목소리와 결단은 모두를 압도했다. 하늘은 가게에 남아있던 손님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온라인상 댓글도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진심이었군요. 수가 아니었네. 국밥집 사장님, 존경합니다. 하늘은 잠시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제야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하늘과 준호는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덕분에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 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다. 자신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하늘을 시험했던 이유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과 선택은 재력이나 지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게 외벽에는 손님들이 가져온 작은 플래카드와 꽃다발이 놓였다. 하늘의 선택, 그리고 그녀를 믿고 지지한 사람들이 만든 작은 기적이었다. 이 순간,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함께할 때 조금씩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하늘은 주방 불빛 아래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앞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설렁탕 내부는 포근함으로 가득했다. 국물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과 갈등이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온라인과 언론에서의 악성 댓글도 점차 사라졌고 백도현은 법적 조치를 받으며 영향력을 잃었다. 하늘과 준호, 그리고 정임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늘은 평소처럼 아침부터 주방에 서서 국밥을 준비했다. 육수를 끓이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난 몇 주간의 시련과 감정들이 한 겹 한 겹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눈앞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굳게 다졌다. 그날 오후, 준호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씨,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당신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늘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 덕분이에요. 눈앞의 사람을 먼저 생각한 마음, 그게 우리의 힘이 되었죠. 정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안도와 감정을 느꼈다. 과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모든 것을 시험에 올렸지만
하늘의 선택과 진심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재력과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사람의 진심과 용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게 내부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손님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을 가져왔다. 하늘은 이를 받으며 지난 시련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다. 사람의 마음이 연결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과 준호는 함께 주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함께할 수 있겠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눈앞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거예요. 정임은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험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었다. 하늘과 준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가게 벽에는 손님들이 준 작은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다. 진심이 만든 기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구들이 보였다. 하늘과 준호는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선택이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주방 불빛 아래 앉아 조용히 국밥을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아.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국밥 한 그릇,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진심의 힘이 이 이야기를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하늘 설렁탕의 문 위에는 새로운 작은 간판이 걸렸다.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여기서는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간판 아래 하늘과 준호, 그리고 정임은 함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국밥과 사람의 마음이 만든 작은 기적,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진심의 힘을 느끼며 그들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